통증이 심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학을 보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라든지, 외상이라든지, 골절과 같은 여러 가지 치료력도 우리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특히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이 찌면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가 190 되시는 분하고 키가 160 되시는 분하고 똑같은 몸무게라 했을 때 키가 크신 분에게는 그 무게가 정상 무게일 수 있지만 키가 작으신 분에게는 과한 체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BMI, Body Mass Index라는 수치로 바꿔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체중에서 키를 제곱한 값을 나눈 게 BMI가 됩니다. 서양인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등치가 큰 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체형은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서 BMI가 서양에서는 30 이상, 동양인들은 28 이상 되면은 좀 과체중으로 사실은 보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는 10%로 나와 있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서 최대 4kg 정도의 부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10kg 빼기 힘들지만 한 2, 3kg만 뺀다 하더라도 최대로 보면 한 10kg 정도의 무릎에서 부하는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통 여러 가지 환자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흰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설탕, 그리고 밀가루, 소금 다 흰색입니다. 쌀과 같은 하얀색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실 때 집밥처럼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진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규칙적으로 적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평지 걷는 게 참 좋습니다. 하루에 40분 이상 주 3, 4일 정도 유지하시고 자전거를 꾸준히 타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물속에서는 아쿠아로빅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중을 뺄 수 있는 저희가 약을 처방하는데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싹센다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은 체중의 10% 정도 빼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비교적 적고요. 아주 얇은 바늘로 이렇게 맞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약이고 아무래도 식욕을 떨어뜨리고 팽만감이 확 늘게 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힘들다면 이런 주사요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중 조절 잘 해서 좀 쉽게 퇴행성 관절염 있으시더라도 일상생활 편하게 하시고 건강한 무릎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